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선윤, 정동웅입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2000포인트를 아주 빠르게 넘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종목들도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나 참 궁금하시고,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종목들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정도멘토님 지난주에 안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 잘하고 오셨나요? 예, 잘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정도멘토님께서 머리도 자르고 오셨어요. 네. 참 짧은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더 오늘 좀 더 오징어가 되지 않은가 싶은 됩니다, 여러분. 참 힘듭니다. 정도면도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직 뭐 정도면도 정말 수익 많이 나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이 3천억 이상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어제도 매도고요. 오늘도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시장 투신권에서는 1,000억 원 이상의 또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2,000포인트 돌파하자마자 또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정도멘토님, 이 시장 지금 외인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한 물량, 최근 물량이 거의 1조가 됐습니다. 이거 좀 더 매수가 들어올지에 대한 굉장히 궁금한 시점인데,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코스피 시장, 도대체 2000선 박스권을 언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물음이 많으실 텐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0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힘이 조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격적으로 기관권에서 이제 2000선에 대한 펀드 환매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었을 때 외국인과 같이 순매수 기조로 다시 변환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도 박스권 한 3, 4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스피 지수와 연동된 대형주가 많으신 분들은 역시나 기관권에서 대량 매수하는 날수가 언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얘기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영업이익 컨센서스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지금 8조를 넘을 것이냐, 7조 후반대가 나올 것이냐, 또 외국계에서는
7조 초반대까지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코스피 실적주 매수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코스닥보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든 두 지수가 잘 움직이긴 했지만 잘 맞춰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할 때 만약에 7조 원대 중반이 나와버린다면 코스닥 삼성전자 관련 IT 부품주들 실적도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정도 멘토님, 코스닥 IT 부품주들 대해서 만약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 2분기 실적 불안이 당연한 건데 그거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한 달인가 2달 전서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IT 부품주 중에서 스마트폰 부품주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다시 550선 부근까지 오늘장 반등을 보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부품주가 되고, 이제 반등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시장 컨센이 7조 원 초반대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 예상대로 만약에 7조 원 초중반대까지 나온다면 한 번 더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다른 종목까지 같이 끌어내릴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7조 중후반대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는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렇다고 해서 바닥권을 다진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바닥을 다지고 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중국의 샤오미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 그리고 지금 LG전자의 G3 자체가 북미 그리고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호평이 일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3분기에도 7조 원 중후반대 아니면 7조 원 초반대까지 하향 조정된다면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삼성전자 이러한 휴대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3분기까지 조금은 하향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2분기 실적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서 관련된 부품주 역시 같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국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기업들과 중국과 관련 있는 업종,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인데 중국에서 저가 스마트폰을 만들므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게 사실이고, 또 하나 조선주들도 중국에서 배를 열심히 찍어 싸게 팔아버리니까 국내에서도 에코십 분야에서 기술이 있긴 하지만 타격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중국은 아닙니다. 이제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자국에서 다 찍어가지고 아예 그냥 판매를 해버립니다.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중국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때 중국과 관련이 있는 요런 제품들을 만드는, 중국에 직접 제품을 만들고 있다거나 스마트폰이나 조선 같은 요런 포인트가 있으면요,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당장의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포인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포인트에서는 항상 악재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고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얘기를 드릴 때 지금 이건희 지금 회장님이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때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이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돌아가실 경우에 과연 누가 핵심 인물이 될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홍라이 관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요? 상속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또 지분들을 흡수하게 될 거란 말이죠. 또 키포인트, 홍라이 관장. 홍라이 관장이 관련된 홍라이 관장들의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또 일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BGF 리테일이 최근에 상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강그룹 관련해서 휘닉스 파크 잘 아시죠? 휘닉스 홀딩스, 휘닉스 소재, 그리고 STX 반도체 등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슈가 조만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니까 또 저희가 또 말씀드릴 종목이 있어요. 키워드 말씀드릴 건데 그때 한번 또 자세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로 인해서 지수가 울고 웃고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계속 현재 130만 원 초반대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잠깐 그냥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관들의 매도, 반면에 외인들은 매수를 다시 해주고 있는데 기관 매도가 조금 거센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요. 어디다가 도대체 눈을 맞춰야 되는 거야? 삼성전자의 지수를 이끌었던 거는 외인의 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인들이 지금 사주는 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냥 좋던 말건 간에 안 좋게 나오면 싸게 사는 거고 좋으면 그냥 끌어올리려고 사는 건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은 분명히 삼성전자로 인해서 아까 정도 매도도 말씀 주셨고요.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의 IT 부분주도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게 자명하다는 거. 그래서 시장은 한번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이 단일 종목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정도면서님,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에서 조금 이거를 매수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금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좀 더 시간 두고 지켜봐야 될까요? 저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쪽이 좀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0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삼성전자가 이제 130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바닥권을 다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삼성전자 현재 130만 원대 주가는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7조 원 후반대에 조금 맞춰진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날 발표되는 예비 실적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초중반대 실적을 내놓는다면 다시 한번 120만 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0만 원대 현재 주가는 7조 원 약간 후반대 영업이익에 맞춰진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최근에 바스켓으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국내 시장을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간에는 내일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중국의 큰 통신 사업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루머가 조금 돌고 있으면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루머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소문이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장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유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저도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 삼성전자 2분기 컨센서스 보고 매수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더라도 그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보고 금요일 날 들어가던가 그게 아니면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지금 막 사시려고 그냥 바닥에서 횡보한다고 사시려는 거 전략 그렇게 안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깊게 해보시고 대응하시고 이틀만 참으시면 돼요. 딱 2번만 더 주무시고 금요일 날 대응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준비해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업종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게임주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동원 멘토의 컴투스. 이게 정동원 멘토가 매도를 이거를 얼마에 하셨죠, 정동원 멘토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6만 3천 원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6만 원대 제가 알기로 6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2주 전에 매도하셨던 것 같은데 매도를 안 하시고 가져가셨다면은 아마 누적 수익률이 1위가 되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오늘 컴투스가 13%를 급등을 합니다. 13%.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주가 수준인가 좀 의문이 되기도 하는데 게임들도 장난 아니게 올랐죠. 게임들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 그냥 난리가 났는데 이 흐름을 지금 어떻게 조금 판단해야 될까요?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쳤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이거는 모바일 게임주들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나요? 정동원 멘토가 매도했던 이유도 이 정도면 좀 충분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던 건데 더 가죠. 네, 정동원 멘토 매도 의견 내고 매도하신 분들 물량을 받아서 더 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 정동원 멘토는 이거 이제 어떡할까? 더 살까요? 아니면은 팔아버릴까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봤을 때 사실상 최근 들어서 모바일 게임주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컴투스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컴투스를 가지고 오면서 투자 포인트로 2분기 때 예상보다 큰 실적 호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분기 때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정말 사상 최대 실적,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컴투스가 지금 대장주를 잡으면서 모바일 게임주를 단체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바일 게임주를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컴투스 아니면 게임빌로 접근하는 전략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컴투스가 2분기 시장에 맞춰진 영업이익 자체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120억에서 150억 원까지 확대된 시점에서 3분기에는 2분기 대비해서 100%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세를 거둘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13%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최소한 한 6만 5천 원까지는 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6만 원 초반대에 좀 매도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3분기 때까지 영업이익이 보장돼 있다고는 하지만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흥행작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단숨에 실적이 조금 무너지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분기까지 실적 개선될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컴투스로 접근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컴투스 효과에 의해서 단체로 모바일 게임주 위메이드 등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이 같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사시는 것은 조금 큰 리스크를 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컴투스지만 정말 모바일 게임주로 접근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컴투스나 게임빌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주 얘기 들으셨죠? 자, 모바일 게임주가 이제 움직여주니까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모든 게임주들을 이렇게 딱 부양을 시켜줍니다. 쫙 올려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MMORPG 게임들, 리니지 같은 게임들 만드는 NC소프트나 여타 네오지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모바일 게임주 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2012년의 고점 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딱 그 포인트까지입니다. 수급은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 특히 기관들의 힘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잡힌다면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컴투스나 게임빌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반면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주가 수축률을 봤을 때는 이제 바닥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2분기 이어서 3분기 실적 나쁘진 않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컴투스나 게임빌의 실적 상승폭 자체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고민 많이 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바로 이 업종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고민 많으시죠?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낮에도 이제 그 선상클럽 방송을 하고 오후에도 제가 또 이제 수급에 그 수익에 재구성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조선주가 항상 거의 웬만하면 한 번씩은 꼭 나와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조선주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힘드시지만 좀 가져가 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조선주들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연말 11월, 12월, 1월까지 많이 올랐던 BDI 지수 있죠. 발틱 운임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에서 지금은 또 1,000포인트가 안 되는 상황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거의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가 수주입니다. 배를 좀 싸게 수주를 해주다 보니까 배를 찍어도 지금 적자인 거예요. 배를 만드는데 적자입니다. 이게 진짜 환장을 노리시죠. 대부분의 이제 조선사들이 그 흐름을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배는 열심히 만드는데 재미가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언제까지 가냐면 한 7월 정도까지는 조금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저가 수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 흐름이. 그런데 한 7월 중순 넘어가면서 8월부터는 조금 해소가 되는 조선사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럼 그때부터 해서 실적이 좀 개선사항이 된다. 그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7월 달에 바닥을 확인하고 3분기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상승 분위기로의 전환. 3분기 실적이 그래도 2분기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조금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로의 분위기가 나타나주지 않을까. 또 재밌는 건데 지표들은 좋아지는데 BDI 지수는 또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잡아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대로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인데 정동훈 멘토님은 조선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선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은 확실하게 다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반등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주가 대거 한 2%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상승했던 이유가 낙폭이 과대했던 기업, 업종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외쳤기 때문에 오늘장 조선주가 한 2%대의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대우조선 해양의 차트를 잠깐 띄워놨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그리고 10월 달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주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조선주는 전형적인 수주 산업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로 굉장히 큰 발주가 나왔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빅3 조선사를 비롯해서 현대 미포조선까지 조선 4개사가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였는데 차트에 보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러니까 1월 달쯤에는 1월 달인가 2월쯤에는 중국에서 글로벌 수주 1위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했었고 다시 한번 3월에는 다시 1위를 탈환하면서 반등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4월에는 이제는 일본에 마저 밀리면서 글로벌 3위로 밀려나면서 현재 주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장 반등했던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까지 하락을 했었을 때 이제는 PBR 저점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돼 있고 반등 시기를 재고 있다 이러한 전망들이 난무하면서 이제는 저평가 바닥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늘장 반등세를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발주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 내에 중국을 제치고 다시 수주 1위를 탈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시장 증권사 컨센대로 나온다면 하반기에는 글로벌 1위 수주를 다시 탈환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적으로 LNG선, LPG선 발주가 활발히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발주 1위를 수주 1위를 기록을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미가 조금 보이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2분기에 급 반등할 기미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매수도 무방하지만 단기에 조금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적합한 업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이 중에서 그래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탑픽주를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탑픽주 저는 항상 이 종목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상당히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포인트 나와서 조금 긍정적이다. 하지만 또 한 번 내려갈 수도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시점 자체 3분기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맞춘다면은 주가 수준도 더 이상 하락이 아니라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그래서 바닥을 아까 정도 멘토 얘기하셨던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해보시는 건 어떨까. 대신에 짧은 건 아닙니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동훈 멘토님은 어떠한 종목,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두 종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을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전에는 제가 현대미포조선을 굉장히 강하게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현대미포조선 발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에코선 수주가 굉장히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업황 자체가 다소 꺾인 상황에서는 이제 PBR
저가 수준인 지금 대우조선 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LPG, LNG 선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해양이 현대미포 조선보다는 조금 나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뭐 현대미포조선이 현재 PBR 한 1.1배 수준에 이르고 있고 지금 뭐 대우조선 해양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0.8배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두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저희 두 사람이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문가님들 수익률 체크하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막상막하토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김선윤 멘토가 포트에 편입된 전 종목을 투자 탄력 부진으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18일 현대중공업 종목을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18만 1,500원에 마이너스 2.7%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장 4.31%로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5.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토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대림 비앤코 손절가를 기존 3,200원에서 3,79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21.9%로 단 한 번 출연해 당당히 2위를 차지했고요. 3위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18.5%로 한 단계 상승한 모습이네요. 4위는 예병군 멘토의 S넷이 12.9%를, 5위는 조민규 멘토의 SK이노베이션이 1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8.3%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108.4%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72.8%로 2위 자리 쟁탈전에서 승리했네요. 3위는 아쉽게도 조민규 멘토가 67.1%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삼화네트워크스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고요. 은메달은 예병군 멘토의 바태기, 동메달은 정동훈 멘토의 컴퓨스가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이제 보셨죠? 제가 세 종목을 갑자기 정리합니다. 네, 현대차랑 광동제약이랑 현대제철을 제가 갑자기 정리를 합니다. 뭐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광동제약 10%, 현대제철 수익 나고 있고, 현대차 수익 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왜 파는 거야? 왜 파는 거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5호장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을 매도하는 이유. 오늘장 보시면 그 답이 있어요. 오늘장 수급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은요, 오늘장에서 투신권에서 7만 7천 주를 매도합니다. 제가 이제 기간 매도 나오면 정리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다가 갑자기 7만 주나 매도 쳐요. 네. 오늘 시장 잘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매도 쳐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급 주체가 빠져나가는 순간 거기가 목표가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동제약은 내일 시초가로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황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현대제철 수급 좋아요. 현대차도 외인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제철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좀 보고 코스피 지수 흐름 좀 보고 갑자기 지금 시장이 너무 잠잠해요. 너무 잠잠하다고요. 지금 뭔가 이라크 아직 안 끝났어요. 우크라이나 또다시 올라오고 있다고요. 뭔가 너무 잠잠해요. 이거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2시 반 방송에서 6개의 종목을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팍 정리했어요. 네. 다 합쳐 수익이 나긴 했어요. 수익 나고 정리했지만 많은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를 다 했습니다. 2개 빼고 다 쳤습니다. 시장 확인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2015포인트에 끝났는데 이게 진짜 상승을 주는 포인트인지 이게 진짜 상승으로 간다면 시장은 크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삼성전자 아직 실적 발표 안 나왔어요. 쇼크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지수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리고 이라크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너무 잠잠해요. 이거 너무 조용해. 그래서 조금 방어주 위주로 성격이고 지금 남아있는 두 종목, 5장에 남아있는 두 종목도 CJ, CGV하고 이지바이오입니다. 방어주들 남아있다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역시나 방어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종목을 제가 일단 정리하고 현금 확보를 우선시했다. 현금 확보한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 제가 자주 쓰는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안타까운 것보다 아쉬운 게 낫습니다. 이 마음가짐은 절대 지키셔야 됩니다. 작은 수익에 만족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자. 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종목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제가 키워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준비한 것은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방어주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인기 게임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매출인데요. 굉장히 좀 큰 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방어주 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을 알고 계신가요? 경기 방어주. 자, 경기 방어주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살펴보자면 철강주도 될 수가 있고요. 음식료.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엔터주, 카지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하면 쉽게 그냥 가스나 전력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게임주가 있고 통신주들. 전형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잘 아시는 게 이제 게임주들이나 통신주들이나 음식료, 유틸리티는 핵심적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중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당연히 게임주겠죠. 인기 게임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이제 나오면은 여기 이게 있었네요. 밑에 여기 글씨가 나갔네요. 몰랐는데. 자, 리니지2,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길드워 또 와일드스타. 요게 지금 홈페이지 가면은 그대로 있는 거 제가 응용을 가지고 왔어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즘 그 리니지란 게임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누가 광고하고 있냐면요. 가수 임창정 씨가 영화배우인가요? 전 가수가 더 좋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양손으로 막 이빨을 닦아 보셨어요? 네, 그 광고 좀 되게 웃깁니다. 리니지 새로운 캐릭터가 나온다. 그 얘기고요. 매출 확대가 되겠죠? 리니지2 같은 경우는 클래식 서버 오픈해가지고 국내에서 오픈을 하면서 PC방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는 그냥 실적 계속 나면서 애니소프트 주가를 거의 2~3배까지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 3년 전인가요? 자,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은 지금 중국 쪽에서 매출 정말 대박으로 날 가망성 크다 말씀을 드리고 일본까지 진출한 포인트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길드워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와일드스타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이고요. 참 많아요. 리니지 이터널은 아직 준비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 쇼 같은 거 있잖아요. 모토쇼 하듯이 갑자기 제가 지스타라 그러는가요? 그런 데서 공개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우스 움직임이 되게 특이한 그런 이제 흐름인데 현재 이제 성인 게임 중에서 그래도 인기가 있는 게임들 살펴보자면 디아블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에 못지않는 좀 게임이 이터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는 확실하게 게임 플랫폼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해외 매출 확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나라로 해외 매출이 나갈까요? 자, 요거는 유럽연합 마크죠? 그 다음 가운데 뭡니까? 중국이고요. 맨 끝에는
넣기 싫은 일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것은 한가운데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럽 쪽의 매출과 일본 쪽의 매출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일본 쪽에서 넥슨이 기반을 잡아놓고 NC가 제대로 매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NC 소프트에서 죄송합니다. 네, 만드는 게임들 자체가 아기자기하게 좀 캐릭터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NC 소프트 일본 쪽에 진출이 잘 커질 경우에 굉장히 좀 양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이건데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NC 소프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NC 소프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NC 소프트 제 차트 열어놨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아까 제가 아이온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이온 얘기를 드리면서 좀 주봉을 좀 살펴보고, 이전에 아이온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갔는지 좀 제가 봐드릴게요. 요때입니다. 이때 2009년도 요때예요. 자, 이때 아이온이 나왔습니다. 요때. 아이온이 나오면서 바닥이 얼마였냐면요. 5만원대부터 해서 17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온 효과. 그래서 이때 3배가 올라갔어요, 주가가. 진짜 이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 PC방의 점유율을 1위 막 하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렸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서 뭐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게임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조금 인기를 끌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올라갔었는데, 사실 뭐 크게 재미가 없어. 중국 쪽에서 또 트래픽 감소가 나온다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좀 이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중국에서 매출이 좀 나올 것이다, 또 이런 또 보고서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바닥에서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의 게임들, 리니지나 리니지2 같은 경우가 신규 캐릭터가 나오고 또 신규 서버가 오픈을 해주면서 또 리니지1도 또 새로운 서버를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준비된 게 있는데 오픈해주면서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본 게임에서 아이온과 리니지와 리니지2가 바닥을 다지면서 매출 확대는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국내 게임 최초로 리니지가 1조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단일 게임으로는요. 자, 그런 포인트 자체. 그러면 NC소프트가 2분기 실적이 나쁘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3분기까지 이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게임빌과 컴투스는 지금 이렇게 잘 갑니다. 같은 게임주인데 실적이 사실 실적 등락폭 자체, 그러니까 실적의 상승폭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가지만 NC 같은 경우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무거운 종목이지만 계속적으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고 실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뭐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요? 실적 수준이 다가오니까.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NC소프트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자, 제가 보는 NC소프트 가격적인 측면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요. 좀 지우고 말씀 드려볼게요.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많이 밀려서 바닥을 좀 확인하고서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잡혔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18만 7천 원 부근인데 22만 원을 제가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이렇게 급등할 것이냐? 급등할 가능성 자체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컴투스처럼 올라간다고요? 네, 이거는 NC는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가거든요. 이거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정말 돈 많으신 분이 이거 올리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땅히 시장에서 막 살 게 없다 보니까 막 수급이 몰리는 거.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고, NC가 약간 소외받았다가 이제 컴투스나 게임빌 쪽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다시 게임주가 너무 좋으니까 들어갈 때 NC 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굉장히 많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 보자면 그렇게 안 들어오던 기관들이 다시 좀 매수를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에서 63,000주. 외인은 꾸준하게 매수를 그래도 차근차근 해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약간 수급 고임이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 개인이 팔고 나가는 포인트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천천히 다시 어떻게 갈짓자를 그리면서 상승 분위기 나와주면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실적 확인된 이후부터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22만 원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7만 5천 원을 잡습니다. 17만 5천 원을 잡은 이유 20일선 이탈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흐름상으로 볼 때 17만 5천 원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조금 다시 한번 하락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는 거. 기관들의 매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한번 흐름에 지수의 흐름에 이게 지수가 지금 좀 불안한 저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어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방어주를 하실 분들은 NC소프트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의 히든카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히든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히든카드를 시작하기 전에, 제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는 4가지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매도 사인을 드린 지 한 3주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화면에 나오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체 종목으로,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새롭게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4가지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드리면, 최근에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4만원 이상대에 형성됐던 주가가 다시 4만원 아래로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얼마 전에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올해는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전기료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나왔다면, 현재 주가는 거의 4만원 후반대에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작년에 워낙 공격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올해 개선되는 실적,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원유 가격도 최근에 들어서 올라오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낙 강세 수혜주인 한국전력, 이제는 악재가 주가에 모두 반영됐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테크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정이 아닌 후공정,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별로 없다,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어떠한 업종, 어떠한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가 참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건 반도체 업황은 아직까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테크윙 갈 길이 아직 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수정을 했는데 목표가의 단기간 내에 또 한 번 돌파를 한다면 정말 10,000원 부근까지 추가로 목표가를 조금 상향 조정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크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두 종목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속기 부분에서 트렌드가 굉장히 다운사이징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유니크이기 때문에 유니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PBR 저점 부근에서 중국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특히나 미국과 유럽 쪽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경기 방어주 성격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해서 큰 수익을 누리기는 힘들지만 조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카드 본격적으로 키워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가지고 온 키워드는 휴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두 글자인데 두 번째 키워드는 유가,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환율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 휴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휴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러한 여름철 휴가 시즌에 성수기를 맞이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굉장히 더운 날이 많아졌기 때문에 휴가 시즌이 점차 길어지지 않을까,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바닥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이제는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유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유가가 올해 초에 지금 91달러, 지금 WTI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91달러까지 하락했던 유가가 현재 105달러까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유가가 상승을 했느냐? 역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이라크 정정 불안 사태가 난 지역이 사실상 원유 시출하는 전체의 5%, 이라크 내부에서도 5%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라크 사태가 불안하다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유가가 상승을 했지만 역시나 유가 상승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가는 큰 트렌드로 봤을 때 하락 지속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리비아 그리고 최근에 이라크 사태 등은 외생 변수, 단기 노이즈가 낄 가능성이 있겠지만 역시나 전체적인 업황을 봤을 때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차트에는 갖고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원유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역시나 G2 국가인데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을 개발하는 와중에 엑슨모빌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별 아니면 주별로 해서 100만 톤씩 원유 시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서 더 이상 원유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마저도 이제는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변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유가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가는 것이 당연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마지막 키워드 환율을 가지고 와봤는데 환율이 지난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1150원에 형성됐던 게 이제는 101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세 자릿수에 들어가기에 초일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방송에서 환율은 한 6개월 전서부터 외쳤던 것 같습니다. 1000원을 시도하는 날이 올해 하반기가 되면 올 것이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금 환율 자체가 오늘장 100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 오늘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유가, 환율 그리고 휴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제 감이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아시아나 항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대한항공이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을 가지고 왔느냐 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아시아나 항공이 조금 저평가됐고 조금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유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게 이런 항공주입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인데 유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면 역시나 코스트, 비용 부분에서 굉장히 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왔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두 번째 키워드였던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화 강세가 왜 항공주의 수혜냐 조금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원화 강세는 항공주의 대단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이런 항공사들이 모두 자가 항공이 아닙니다. 지금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비행기를 사온 것이 아니라 워낙 비싸기 때문에 리스입니다. 리스라고 하면 역시나 뭐 월별 아니면은 분기별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에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이런 리스 항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워낙 강세는 이런 코스트 리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유가 하락보다 이런 리스 비용으로 절감하는 게 항공사에는 더 큰 이익 개선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워낙 강세는 이런 항공사의 실적 개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가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시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인천 아시아 게임이 개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역시나 아시아나 항공 여름철 성수기 플러스 인천 아시안 게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3분기에는 굉장히 큰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자면 지금 바닥권, 4,400원 부근에서, 현재 4,6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4,600원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에는 뭐 정고점 부근인 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6,000원 이상까지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1차 목표가 5,000원을 제시해 드리지만 6,000원까지 조금 감안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히든카드 종목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도 멘토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다른 전문가님들과 함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